오늘의 주제는 나다운 성공을 이루어주는 공부법. 저희가 지금 이 소랑 글쓰기가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이런 맞아요. 것들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또 학구열 높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학구열이 높은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내 새끼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잖아요. 그래서 내 새끼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나다운 성공을 시켜주는 거고 그러기 위한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오늘 책 제목은 그래서 공부라는 세계. 이게 영어로 지금 원제가 써있는데 What the best college students do 이렇게 써있거든요. 최고의 학생들은 뭘 하냐 이거죠. 부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네.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써있어요. 켄 베인이라는 저자가 세계 최고의 교수법 전문가이자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다 라고 합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는 게 힘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단 나폴레온 힐이라고 이분도 이제 자기계발의 아버지 중 한 분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 참 많아. 네, 이 양아버지 중 한 분이 체계화된 지식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체계화된 알미 힘이 되어준다. 그리고 이 힘이 성공을 이끄는 힘이 된다. 그럼 이 체계화된 지식이 뭘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 공부라는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내용으로 드릴 이야기다. 네네. 그래서 성공학에서 이야기하는 나폴레온 힐의 그 체계적인 지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진짜 추상적으로 써있는데 나폴레온 힐 책에는 더 이해할 만한 이야기들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전개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다.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네.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나 사용 매뉴얼을 만들면 된다. 이게 오늘 할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자, 매뉴얼이 뭐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네.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왜 살펴보죠? 어떻게 그걸 다뤄야 되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잘 쓰려고 네. 유용하게 의도에 맞게 얘 모든 효용을 다 누리려고 네. 읽는 게 매뉴얼이죠. 그쵸. 저같이 매뉴얼 잘 안 읽는 애들은 얘 잠재력을 잘 모르고 산단 말이죠. 그쵸. 나 사용 매뉴얼은 그러면 뭘 때문에 만드는 걸까? 나를 잘 쓰려고. 나를 잘 쓸 수 있으면 나를 성공시킬 수 있다. 라는 게 대전제예요. 나를 사용하는 거. 그쵸. 이게 뭔 얘기인가 싶잖아요. 사실상 나 사용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사용한다니 나는 나로 살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사실 나를 잘 몰라요. 맞아요.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기 전까지 내 얼굴을 모르듯이 나를 알아보지 않으면 사실 나를 모르고 살아요. 낯설죠. 거울 앞에 있으면. 네. 근데 오늘 이 공부법을 통해서 나 매뉴얼을 만들면 나를 잘 쓸 수 있고 네. 나를 성공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어. 라는 게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논지인데 그래서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오이.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최고의 학생들은 뭘 하냐가 지금 원제인데 최고의 학생들이 그럼 누군데 여기에서 이 최고의 학생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연구 대상이 한 100명 넘는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이 책을 쓰신 건데 네. 100명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노벨상 수상자, 세계적 저널리스트, 타임지 선정 인물들 이렇게 세상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로 구성된 100여 명 이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 여기에 대한 연구 거기에서 나온 통찰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저자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실현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다움에 좀 맞다는 느낌이 확 오시죠? 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냐? 자신의 삶에 자신만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더라. 내 삶에 나만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다. 이 사람들이 다름이 어떻게 나타나냐 학교에서. 점수, 성적 뭐 이런 거 엄청 났을 것 같잖아요. 상위 뭐 몇 프로 이렇게. 아니고 이들이 오히려 점수 이런 걸 쫓지 않았다. 그럼 뭘 쫓았냐? 자신의 흥미 위주로 공부했더라. 이게 일단은 출발점부터 굉장히 우리 생각이랑 다른 거죠. 이 학교 교과 과정에 나를 맞추거나 여기를 잘 보려고 노력하거나 이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내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배움을 선택했다. 라는 게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덮어놓고서 일단 성적 잘 받아야 돼.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쵸. 네. 너무 안타깝지만 막상 그 경쟁이 들어가 있으면 또 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더라. 말이죠. 아, 그건 핑계입니다. 저는 핑계가 아니라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현실이 뭐냐라고 정의했을 때 현실이라는 거는 내가 믿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서워하시는 뭔가 그런 게 저기에 있었다고 칠게요. 저는 그런 거 안 무서워해요. 네. 오늘 여기 공간에서의 경험이 저한테는 무서울 게 없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뭔가 신경 쓰이고 음. 무서운 시간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럼 이게 어느 쪽이 현실이었을까요? 둘 다 현실이죠. 네. 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음.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맞네요. 그분들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거기 가서 왜 현실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젠 성적이 뒤처지면 우리 애가 평생 뒤처질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게 현실이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 모두 다 같이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까요? 환경이 그만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안타깝습니다. 네.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 작더라도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낄 만한 프로젝트가 따로 있어.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의도와 목적, 동기를 가지고서 학습을 한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을 학교 교육 시스템에 끌려가게 하지 말고 갖고 있는 흥미, 재미 느낄 만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어떻게 그걸 활용할 거냐. 심지어 활용 안 해도 돼. 그냥 요거에 집중하는 거가 되게 다른 걸 만들 수 있겠다라는 성인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실 정도 되시면은 학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분들일 거잖아요. 이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언젠가 쓰일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해. 언젠가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나를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줄 것 같으니까. 혹은 내가 배운 지식이 돈이 될 것 같아서라고 공부를 대부분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라도 흥미, 재미 위주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는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다른 언젠가 쓰일 것 같아서 돈이 될 것 같아서는 학교에서 그냥 옆에 애를 이겨야 돼랑 똑같은 공부를 하게 되니 이런 접근을 해보자.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죠. 저예요. 얼지나 제가 스스로가 기특하던지. 그럼 두 번째 챕터 빠밤. 흥미에서 시작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돈을 벌고 싶어. 좋은 성적 받고 좋은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고 싶어. 이런 걸 우리가 왜 선택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바라니까. 내 주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증명하고 있어 보이는 삶을 사실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외적 동기라고 불러요. 의도와 목적을 가진다라는 거는 외적 동기가 아니라 사실 내적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남들이 뭘 하든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네. 이게 심지어 게임일 수도 있는 거죠. 의도와 목적을 가진다라는 건 내적 동기를 움직이는 거고 누가 안 시켜도 하는 거다. 이 정도의 내적 동기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각오가 되고 또 이걸 열정적으로 일어나서 눈 뜨면 이것부터 하고 싶고 이렇게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지금 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적 동기로 사는 건데 우리 대부분한테 없는 게 뭐냐. 나한테 의미 있고 내가 사는 이유야 라고 할 만한 그 일이 없어요. 이 일이 없으니까 눈 떴을 때 재미없지. 일어나기 싫고 출근하기 싫고 잘 때 너무 힘들고 내일 또 같은 일이 반복되기 너무 싫고 이게 이제 직장 다닐 때 저잖아요. 저는 심지어 직장을 나가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숨막히게 만들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할 일들에 또 설레. 오늘 또 나 팟캐스트 가서 또 하는 이 시가 너무 즐겁고 집에 가서 잘 때 오늘 끝내줬다. 뿌듯하고 내일 충만한 삶을 산다는 얘기가 이제 이래서 나오는 거죠. 내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저자는 이런 일을 발견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가 이제 리서치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시작이 뭐였냐라고 나와 있냐면 어린 시절의 호기심을 다시 발견했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처럼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릴 만한 그런 엄청난 뭔가 의미를 가져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가졌던 호기심을 다시 재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더 우월하고 대단하고 있어 보이고 뭐 성공이랑 돈이 보장돼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호기심이라고 얘기했다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짜치잖아요. 어렸을 때 호기심이라는 거는 난 개구리 너무 귀여워. 제발 개구리 그만 보고 가서 공부 좀 해. 개구리가 네 삶에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호기심이 그게 다르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삶의 의미를 주는 일.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제 관점에서 의미는 어떻게 발견하냐. 흥미에서 시작해서 재미를 지나면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흥미, 재미, 의미.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흥미에서 의미까지 개발해 나가야 돼. 악기를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악기 소리 내는 것도 어렵잖아요. 피아노는 그나마 누르면은 비슷하게 소리 나는데 이렇게 부는 악기들은 심지어 소리를 내기까지도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단소 생각해보면 소리 내는 것까지 쉽지 않기 때문에 흥미가 있어서 시작하면은 재미가 더럽게 없어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재밌어. 곡을 연주하는 곡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재밌어. 이걸 가지고 합주하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 그리고 내가 악보 없이 내가 원하는 거를 표현해낼 수 있으면 그때부터 미친.
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흥미부터 재미까지 가는 여정이라면 재미있으면 이제 이걸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의미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는 효용을 남에게도 줬을 때 이게 의미 있겠다고 느끼면 이게 의미 있는 일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흥미부터 의미까지 가는 길에 필요한 건 뭐냐? 개발인데 여기서 개발은 자기 개발할 때 그 개발이에요. 개발에 가진 뜻이 뭐냐 하면 나의 안에 잠재된 거를 깨어내고 발전시키는 게 개발이래요. 뭔가 새로운 지식을 덧바르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거는 개발이 아니라 개조지. 자기 개발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잠재된 나를 꺼내고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럼 우리가 흥미에서 의미 있는 일로 개발해 나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자아성찰이에요. 성찰이 뭐냐? 한자로 성찰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살필성, 살필찰. 살피고 살피는 게 성찰인 거예요. 그 다음 통찰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자아는 뭘까? 스스로 네. 맞아요. 스스로 그냥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게 자아죠. 영어는 에고. 에고가 가진 뜻은 생각하고 느끼는 주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나 자신이라는 건 생각하고 느끼는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자아가 빠진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 지금 에고라는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없는 삶을 우리 대부분 살고 있지 않나? 내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 우리 애는 이렇게 경쟁시키지 말아야지라고. 근데 막상 학교에 가니까 이제 다 그렇게 사니까 그 사는 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없는 삶을 시작된다라는 굉장한 시사점을 주는. 그렇다면은 거꾸로 나로 산다는 거,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건 뭘까? 라고 하면 자아 성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유추해보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걸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로 사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 내려볼 수 있겠죠. 자아 성찰을 다시 정의내리면 나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걸 살피고 살피는 거야. 그렇다면 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냥 이거를 암기해서 시험 잘 보려고 딸딸딸 외우고 이거 하면 뭐 언젠가 도움 되겠지 하고 그냥 외우고 이거 하면 돈 되겠지 하고 그냥 익히는 거랑 자아 성찰을 하면서 익히는 건 어떻게 다르냐.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 어때? 느낌 와? 스스로한테 살피는 거죠. 어떻게 느낌 와? 이거 필요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쓰면 될 것 같아? 이런 거 물어보고 이거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으면 계속하고 재미없으면 딴 거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거 지금 너한테 잘 맞아? 안 맞아? 잘 맞으면 더 하고 안 맞는 거는 빼고 다른 걸 해볼까? 잘 맞는 거 뭐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보고 이거 읽으면서 내가 뭐 더 떠오르는 거 뭐 어떤 거 있었어? 없어? 그래? 더 좀 살펴볼까? 아니면 좀 그만 볼까? 그냥 이런 생각 계속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살피고 살피는 거죠. 지금 이 학습을 하고 있는 이 내 상황을 살피는 거. 이게 자아 성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점점 더 내가 학습하는 거에 대한 태도 자체가 내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이러다 우리가 처음에 어렸을 때 흥미로 출발하더라도 이 의도가 계속해서 개발되어 갈 거다.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니까.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건 성찰로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냐면 우리 뇌구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뇌는 극효율을 추구해요. 극효율을 추구하려면은 뭐를 아껴야 되냐 하면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뇌를 덜 쓸수록 효율적이니까 우리 뇌가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은 대부분 뇌를 안 쓰는 쪽으로 명령을 내려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로 선택하게끔 애당초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쪽으로 끌고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효율을 추구하는 뇌가 작동하는 원리는 일종의 자동 항법 장치를 켜는 거랑 똑같아요.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 필름 끊겼어. 그래도 집에 가. 네. 이게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자동 항법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막 걸어가는데 누구랑 통화를 하던가 옆에 사람 대화를 하는데 질문을 딱 받았는데 깊이 생각해봐야 돼. 그럼 걸음을 멈추게 돼 있어요. 뇌를 생각에 몰빵하면 걸음을 멈출 정도란 얘기예요. 자동 같지만 사실은 자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양을 쓰고 있는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를 아껴서 세이브 모드로 쓰고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모드가 있는데 그게 무슨 모드냐면 전념 모드. 그러니까 효율적인 건 무심한 모드고 무심한 모드를 선택하게끔 우리의 뇌는 세팅이 되어 있어요. 무심 모드가 작동하는 원리를 얘기를 파고 가볼게요. 뭔가 하나의 경험을 해.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할 때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 효율적이잖아요. 네. 향후에 비슷한 경험이 오면 판단하지 않고 그때 했던 걸 그대로 하게끔 뇌에 모델링을 해요. 이거를 이제 책에서는 정신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거를 믿음이란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꺼비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이유가 비슷하면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인지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두꺼비 보고 도망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경험이 소뚜껑만 봐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망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개한테 물려보면 평생 개만 보면 도망가죠. 네, 아주 작은 강아지를 봐도 너무 맞아. 무서워하는 이게 그 행동 그쵸. 모델 믿음 때문이거든. 저 개가 나를 물어 죽일 수도 있어라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야. 치와와가. 네네네. 너무 터무니없지만 나는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신 모델 혹은 믿음 이후에 생기는 경험들은 요 믿음 위에 쌓여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 깨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 내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그 강아지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맞아. 이거를 깨뜨리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게 깨지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한국에 사세요? 사실 되게 뜬금없는 질문. 뭔 소리야 갑자기 한국에 왜 사냐? 태어났으니까 살지. 그러니까 태어난 김에 살아. 이유가 없어요. 왜 태어난 김에 이유 없이 여기서 살지라고 하면은 뇌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극효율을 추구하는 뇌가 이런 걸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각도 안 하고 살게 만드는 거고 왜 한국에 살아라는 거 한국에 사는 게 맞아 라고 의심을 하는 행동 자체가 되게 힘든 거죠. 이거를 의심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무심 모드로 그냥 쭉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의심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건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계기가 뭘까? 저희는 외국에 잠깐 가서 사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결론을 내렸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국에 사는 이유가 명확해지신 거죠. 네. 이 책에서 사례로 외국에서 사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네, 딱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호주 경험이 왜 그렇게 도움이 됐는가를 좀 이해하게 됐는데 해외 여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방금 얘기하신 대로 내가 거기 사는 적응을 해야 돼. 음. 그러니까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인으로서 당연한 것들을 다 챌린지 받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는 언어조차. 맞아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에 계속해서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딱 왔을 때 자동 항법으로 그냥 이건 그거지 이렇게 안 하고 이건 뭘까라고 의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해외에서의 경험이 향후 자동 모드보다는 그래도 생각 한번 해보게 되는 모드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극. 어떤 말이 있냐면 이건 이거야라가 아니라 이건 이거일 수 있어라고 내가 언어를 조정하면 그걸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해외를 뭐 가기 너무 어려운 상황 이런 사람한테는 대안이 뭐냐면 성찰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책에서 이제 성숙한 삶을 만드는 7단계라고 써 있는데 끝이 뭐냐 하면 성찰하는 단계로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단계가 뭐냐? 편견을 가진 채 지식을 관찰하는 단계. 어떤 지식이 들어왔을 때 이건 이거네, 이건 이거네라고 분류만 하는 거예요. 2단계는 권위자의 지식은 믿어. 나의 생각의 힘은 믿지 못해. 그러니까 권위자의 지식을 무조건 따라. 그럼 3단계는 뭐냐? 권위자의 지식에 여전히 의지는 하는데 이게 진짜 맞을까라고 의심은 해보는 단계예요. 3단계까지를 뭐라고 분류하고 있냐면 전 성찰적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성찰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나는 3단계 같은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아갈 단계가 뭔지 알고 거기로 가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4단계 약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를 하는 단계예요. 권위자의 지식뿐만 아니라 어느 것도 전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 비교해보고 뭘 믿을지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부터가 뭐냐면 유사 성찰적 단계인데 비교해보고 골라보자. 선택권을 나한테 가져오는 거. 의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걸 믿어주자 하는 게 4단계. 5단계는 뭐냐면 모든 지식을 누군가의 해석으로 봐. 맞다 아니다 판단은 이게 아니라 그냥 다 각자의 해석이야 이거는. 4단계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고 5단계는 선택의 문제라고 인식까지는 했는데 선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4, 5단계를 묶으면 유사성찰적 단계. 시도는 있으나 성찰을 통해서 결론은 내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결론을 왜 못 내리냐라고 생각했을 때 지식들을 의심은 하지만 나도 의심하는 거야. 나 자신의 생각의 힘을 못 믿어. 5단계 넘어서 6, 7단계가 성찰적 단계인데 6단계는 뭐냐? 지식들을 비교하고 스스로의 생각의 힘으로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는 게 6단계예요. 자청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글을 쓰던 간에 그 글을 쓸 때 끝에 나만의 나름의 결론을 이루보란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자고 저의 룰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굉장한 큰 도움을
경험을 줘서 그 이후로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 제 경험을 전달드릴 때 꼭 끝에 결론 내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찰을 하려면 결론을 내보는 이거를 내가 계속 해봐야 됐던 거야. 그래야 내가 이걸 왜 선택했는지도 알게 되고 그 선택이 모여서 내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맞던 아니든 잠정적 결론을 내려보는 단계가 6단계니까 그걸 시작하면 바로 6단계인 거야 그냥. 이제 7단계, 대망의 7단계. 합리적 탐구, 합리적 지식을 구축해. 거기서 개연성 높은 결론을 도출해. 그래서 지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여기서 이해라는 건 마스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식에 대해 깊이 이해했으면 이제 이거를 내 편견으로 가지고 살면은 여기서부터 또 그냥 자동항법이 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그 자체로 놓고 이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 해나가겠다라는 자세를 갖는 게 7단계. 이렇게 이제 7단계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뭐가 됐든 결론을 내려보는 훈련을 하고 이게 무조건 정답이야라는 자세를 내려놓는 거예요.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 데서 배움이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책의 단어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비판적 사고, 창의력, 글쓰기와 말하는 법, 그리고 더 크고 넓은 그림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성찰하는 습관을 갖는 거, 이 성찰적 단계로 나아가는 걸 뭘 통해 할 수 있냐? 내 경험을 기록하는 거. 일종의 일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지금 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내가 재밌었어 없었어? 나한테 지금 의미 있는 것 같아. 어떤 의미가 있어? 의미 없어? 하지 말까? 이런 거를 내가 써보는 거. 그런 일기를 쓰고 내가 오늘 잠정적으로 나는 이런 걸 좋아하나 보다 혹은 좋아하지 않는가 이런 결론 내리는 것부터 해보는 게 성찰적 단계로 가는 거고 저자가 얘기하는 비로소 배움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 마무리를 이제 해볼까요? 네. 결국에 나 사용법, 내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성찰이구나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성찰을 통해서 나 매뉴얼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감이 이제 오시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찰을 하다 보면은 나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내가 어디 갔을 때 가장 잘하고 재밌고 좋을 수 있겠구나를 알고 그거를 함으로써 성공을 이루었다가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이 성찰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냥 살펴만 봐가 아니라 성찰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인풋이 있어야 돼요. 책이 됐든 경험이 됐든 이거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살펴보는 거지 머무르는 상태로는 살펴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맞아. 나 사용법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뭘 해야 되냐? 방황을 해봐야 돼요. 제대로 된 배움을 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애를 방황을 시켜야 된다. 내가 얘한테 어떤 정답을 줘서 거길로 가게끔 얘를 해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가 방황을 하도록 내가 뒤에 든든한 배가 되어줄까? 이게 지금 거기에 나오는 대사 아닙니까? 복사. 네. 역시 바로 아시네요. 백도해. 아빠 여기 있어. 나 언제나 배 띄워놓고 있을게. 정말. 그랬기 때문에 우리 금명이는 그 결혼을 엎을 수 있었고 그 결혼을 엎을 줄 엄마는 알고 있어서 청첩장을 안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게 키워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방황을 떠나는 시작점이 어딜까요? 지금. 의미를 찾아가는 시작점 뭐죠? 아, 그런 의미에서. 흥미, 재미 아까 그렇게. 흥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흥미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흥미 자체가 이제 없는 단계로 와 있을 가능성이 맞아. 굉장히 크기 맞아.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흥미로 떠나는 방황을 하게끔 열어주고 그리고 그 흥미에서 내가 들어가서 재미를 느끼면서 성찰하면서 나의 매뉴얼을 만들어가면 나다운 방향에서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자신을 어디다 놓아야 할지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잘 살피고 살펴서 네. 네, 그곳에 갖다 놓아야 네.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았습니다. 결론까지 너무 깔끔하게 네. 내주셔가지고 네. 시작이 어렸을 때 내가 재밌었고 흥미를 느꼈던 부분부터 시작하라는 그 말이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